우리 교재 9장 4절 극좌표계에서의 넓이와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직교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넓이와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같이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교좌표계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직교좌표계에서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는지를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 사용했던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다음 같은 방법을 썼었죠. 예를 들어서 y fx가 이와 같은 곡선이었더라 가정하고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었더라 보겠습니다. x a에서부터 x b 사이에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패관 AB를 잘게 분할했었죠. 뭐 등간격으로 해도 좋고 임의의 간격으로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관 AB를 잘게 분할한 다음에 우리는 각각의 소 구간 안에 중점을 잡아서 또는 뭐 각 구간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잡아서 계산해도 됩니다. 또는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을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중점을 잡아서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해서 얘를 높이라고 이 첫 번째 소관의 길이를 가로로 하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매 소 구간마다 이와 같은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의 극한값을 이용한다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한 영역의 넓이를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쓴다면 무한합의 극한값은 이와 같이 인터널 기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Y의 절대값 dx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앞서 배웠었죠. 이것은 직교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극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 직교좌표계의 넓이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좌표계의 모양과 직교좌표계의 모양은 즉 어떤 곡선이 이루는 도형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극좌표계의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극이고 여기가 극축이라 했을 때 어떤 극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R은 이퀄 F 세타는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의 독립변수 X는 오른쪽에 이렇게 수평선 위에 있는 X들의 집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극좌표계에서 독립변수 세타는 바로 극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전각이라는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여기가 세타 이퀄 알파, 아까는 x 이퀄 a부터 b였다면 지금은 세타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변했을 때 세타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변할 때 R은 이퀄 F 세타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는 이 부분입니다. 즉 수선의 발을 내린 이런 꼴의 도형이 아니라 마치 부채살을 펼쳐놓은 형태의 모양, 요 빗금친 부분의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했었죠. 근데 얘는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린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극좌표계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도형에서 보는 것처럼 모양이 마치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부채꼴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완벽한 부채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극좌표계에서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직교좌표계에서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이용해서 이 직교좌표계에서의 곡선 y fx 아랫부분과 x축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극방정식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 이후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오라고요. 원둘레 상에 두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원이 작든 크든 간에 원의 반지름이 하나 주어졌더라 보고 그걸 편해서 R에 놓겠습니다. 물론 원이 크면은 R도 더 커지겠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볼까요? 이렇게 R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 R의 값에 따라서 도형의 넓이가 달라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을 그냥 편해서 R이라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원둘레상에 있는 두 점을 잇는 이 호의 길이를 L이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원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이죠.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 A는 자, 원둘레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이죠. 그리고 호의 길이는 비례식이 성립하죠. L입니다. 따라서 비례 관계로부터 내항 곱한 것이 외항 곱한 것과 같아야 되니까 2파이 RA는 파이 R의 제곱 L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파이 약분되고 R 약분됐어요. 그래서 A를 구해본 결과 양변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1 여기 R이 하나 남아있어요. RL 이와 같은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서 2분의 1 RL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런 비례관계를 잘 보면 넓이와 그리고 둘레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얻긴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얻기 위해서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중심각의 크기예요. 한 바퀴 삥 돌면 2파이에 대한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에 대한이니까 역시 비례관계가 성립하죠. 이 비례식을 풀면은 2파이 A 이퀄 파이 R의 제곱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자, 양변에 파이로 약분하니까 그래서 A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1번식의 좌변과 2번식의 좌변이 같으니까 1번식의 우변과 2번식의 우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같이 놓고 풀면 2분의 1 서로 지워지고 R 하나씩 지워지면 또 다른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Ln 이퀄 R 세타라는 또 다른 관계식도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 공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써도 되지만 얘는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데 비해서 얘는 극좌표계에서의 각의 범위가 주어지기만 하면 세타를 측정할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공식을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라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부채꼴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극좌표계의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직교좌표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여기다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타 이퀄 알파에서부터 세타 이퀄 베타까지를 잘게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부채살을 펼치듯이 쭉 잘게 쪼개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같이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잘게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직교좌표계에서의 독립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a에서부터 b까지를 잘게 분할한 거와 마찬가지로 극좌표계에서의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를 잘게 분할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게 분할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요 각각의 각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엔 세타 이퀄 세타 제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타 이퀄 세타 1, 세타 2, 세타 3 쭉 가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타 이퀄 세타 I 번째 점이 있겠죠. 여기쯤을 I라 할까요? 그럼 여기는 I-1이라 보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세타 이퀄 세타 N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잘게 쪼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타 I-1에서 세타 I까지를 생각하면 요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의 일부분 이렇게 있고요. 얘가 R은 이퀄 F 세타의 모양이고 여기가 세타 I-1 여기는 세타 I였고요. 여기가 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극축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일부분만 따로 띄어서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부분만 따로 그린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리고 극방정식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일부분은 그냥 따로 띄어서 그린 게 이거라고 보겠습니다. 대략 어떤 부분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가 세타 I-1 얘가 세타 I-1이고 얘가 세타 I잖아요. 그러면 요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 델타 세타 I라 놓아 보겠습니다. I번째 위치의 작은 중심각의 크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심각의
정중앙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정중앙에서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정중앙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했을 때 얘를 기르로 하는 컴파스로 이렇게 돼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양이었더라 볼게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부채꼴이 비대칭이 됐습니다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원래는 이 하얀색 곡선과 이 세타 이퀄 세타 i-1과 세타 이퀄 세타 i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얘는 지금 부채꼴 모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부채꼴 모양이라면 이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시 덧칠해 볼까요? 이 파란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형이 부채꼴 모양이다 보니까 바로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접근시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델타 A i번째 소구간에서의 넓이란 뜻에서 델타 AI라 표시한다면 앞서 배웠던 이 공식을 적용하려고 해요. 2분의 1 그리고 이 공식은 R은 여기 이 R 제곱 세타인데 R은 이퀄 F 세타니까 F 세타로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R은 그거로부터 거리 개념인데요. F 세타잖아요. 그쵸? 그래서 R 제곱 세타니까 F 세타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중앙에 있는 값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우리가 세타 i의 바라, 편의상 산술평균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i의 바, 그거의 제곱이에요. R 제곱이거든요. R은 이퀄 F 세타니까. 그리고 세타는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인데 중심각의 크기를 여기 보라색 글씨로 델타 세타 i라 놨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는 겨우 i번째 작은 영역의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n번째 구간도 다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이 산술평균 값을 이용해서 내분점이라 할까요? 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작은 부채살들의 총합으로 얘네들의 넓이를 대략적이나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도형들을 계속 덧붙여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곡선과 세타 이퀄 알파에서부터 세타 이퀄 베타까지의 넓이를 A라 한다면 이제 이 A는 대략적으로 이들의 총합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부터 쭉 가서 n번째 구간까지의 총합이에요. 델타 AI예요. 자, 그러면은 i가 1부터 n까지고 델타 AI는 2분의 1 F 세타 i의 바 제곱 델타 세타 i가 되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도형의 넓이를 필요로 하지 근사값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면의 리미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을 취할 생각인데요. 이제 양면의 리미트를 취하면 이 A는 바로 도형의 넓이를 나타내잖아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유한 영역의 넓이니까 상수값에 해당되겠죠. 상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취해봤자 좌변은 그대로 A가 될 것이고 대신 우변은 극한을 취했을 때 점차 참값에 가까워지겠죠. 왜냐하면 이 간격이 넓었을 때는 이런 오차가 생겼지만 더 촘촘하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더 잘게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더 많이 분할하겠다는 뜻이니까 오차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언젠가는 이와 같은 값에 가까워질 텐데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델타 AI예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델타 AI 대신에 2분의 1 F 세타 i의 바의 제곱 델타 세타 i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미트 시그마는 당연히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죠. 그리고
이 i라는 첨자는 시그마 때문에 붙여놨는데 당연히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테그랄 기호로 바꾼다면 당연히 i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산술평기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바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요약해서 표시한 것을 요 왼쪽에다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한다면 직교좌표기와는 다르게 극좌표기, 이런 꼴의 극좌표기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뀝니다. 인테그랄, 그리고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을 해보면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예요.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되고, 그리고 2분의 1, 원래 식의 2분의 1 있죠. 그리고 F 세타, 첨자 바 다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D 세타 이렇게 돼요. 이때 F 세타는 R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쓰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2분의 1 R 제곱 D 세타입니다. 이거 물론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인테그랄 R 제곱 D 세타, 그렇게 기억해두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것이 직교좌표기와는 다른 극좌표기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이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A라 썼던 걸 이거는 R로, 스크립트 R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이 영역을 잘게 분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세타, 여기는 스타로 썼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바로 표시한 것 뿐이고요. 정중앙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해서 이제 부채꼴 넓이를 이용해서 어림잡아 근사값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공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2분의 1 R제곱 D세타라는 공식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으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이제는 간단하게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문의 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엽장미선의 한 고리에 의해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사엽장미선의 고리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고리의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사엽장미선 전체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쉽죠. 왜냐하면 도형이 갖고 있는 대칭선으로부터 이 도형의 넓이의 4배를 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한 부분의 이 한 나뭇잎사귀 모양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 잘 들여다보면 위아래 대칭인 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처럼 직접 마이너스 4분의 8에서 플러스 4분의 8까지를 한꺼번에 적분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도 충분합니다. 즉 극축으로부터 여기가 세타 이퀄 4분의 8이니까 요거에 의해서 둘러싼 영역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바로 요 부분이죠. 즉 나뭇잎사귀 모양의 반쪽의 넓이를 구한 뒤에 대칭선으로부터 2배를 해도 됩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서는 저자가 마이너스 4분의 8에서 플러스 4분의 8까지를 한꺼번에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를 에어리어 약자를 써서 A라 쓴다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부터 4분의 8까지만 적분해서 2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선으로부터 2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8까지, 그리고 원래 공식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R 제곱 D 세타예요.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서로 소거되고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8까지 R은 얘예요. 코사인 2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의 전체 제곱 D세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누차 강조했었죠.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코사인의 제곱, 이 4개의 제곱은 다이렉트로 직접 적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들은 꼭 2배각 공식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누차 강조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코사인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2각의 2배예요. 코사인 4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하나 다 적분할까요?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1을 적분하면 세타, 코사인 4세타를 적분하니까 4분의 1 사인 4세타입니다. 그리고 0부터 4분의 8까지가 되고요.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하면은 4분의 8가 됐고요. 4분의 8이 4배면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할 필요도 없겠죠. 0을 대입하면 다 0이니까 이것만 남네요. 다 정돈하니까 8분의 8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사귀 반쪽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했기 때문에 한 나뭇잎사귀의 넓이가 보다시피 8분의 8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엽장미선 내부 영역 전체 넓이를 다 구하세요 했다면 여기에 4배를 하면 돼요.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2분의 8가 돼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다 한꺼번에 계산해도 되지만 도형이 갖고 있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 원의 내부와 심정형의 외부에 놓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공식은 한 극방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만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제 2번을 보면 한 원과 다른 심장형의 하나는 내부고 하나는 외부니까 두 개의 극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지금 하나의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었으니까 새로운 공식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극과 극축이 있고요. 그리고 극방정식이 이 하얀색 그래프가 R은 이퀄 예를 들어서 G세타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좀 더 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위치에 R은 이퀄 F세타라는 노란색 극방정식이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극이고요. 여기가 극축이었을 때 세타 이퀄 알파가 여기고요. 세타 이퀄 베타가 여기였더라 보겠습니다. 이제 세타 이퀄 알파에서부터 세타 이퀄 베타까지 R은 이퀄 G세타와 R은 이퀄 F세타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곡선이 하나일 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그림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극과 극축이 있고요. 이렇게 R은 이퀄 F세타라는 극방정식이 있어요. 요 위에 노란색을 또 한번 그림이 이제 안 맞지만 그래도 이게 R은 이퀄 F세타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타 이퀄 알파고 이게 세타 이퀄 베타였다고 봤을 때 이 초록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렇게 밤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먼저 구한다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곡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곡선이 하나라면 이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공식에 이 그래프를 구한 식에다가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 여기 조그맣게 R은 이퀄 G세타라는 그래프가 있었더라 볼게요. 여기 역시 극입니다. 그리고 세타 이퀄 알파가 똑같이 여기 있고요. 세타 이퀄 베타가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보라색 부분이 여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도 곡선이 하나짜리니까 이 공식을 쓸 수 있겠죠. 물론 F세타가 아니라 여기 G세타니까 G세타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림을 잘 보면 포개 놓을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왜냐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 놔 보세요. 이렇게 덧붙여 놔서 이걸 뺀다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에 해당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도형의 넓이에서 작은 도형의 넓이를 빼는 꼴이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 그림일 때 그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어떤 두 개의 극방정식은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에서 그로부터 가까이 있는 곡선까지의 넓이를 빼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의 넓이를 역시 또 A라 할까요? 그러면 이 A를 구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거의 넓이에서 이거의 넓이를 빼는 거니까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한꺼번에 계산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F세타의 제곱에서 G세타의 제곱을 빼는 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거 제곱이에요. 큰 그래프, 즉 그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형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큰 그래프에서 작은 그래프를 뺀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 이해가 된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이퀄 3 사인 세타는 원이고요.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심장형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도형이 여기 보다시피 이런 그림이에요. 자, R은 이퀄 3 사인 세타는 보다시피 지름이 3이 되는, 이거 앞에 숫자는 지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름이 3이 되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제 Y축을 해볼게요. Y축 위에 중심이 놓이게 되는 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심장형 그래프입니다. 심장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이제 이 심장형의 외부와 그리고 원의 내부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보다시피 색칠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장형의 외부와 원의 내부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얘는 세타 이퀄 2분의 파이예요. 그냥 알기 쉽게 Y축이라 해보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원도 좌우대칭이고 심장형도 좌우대칭이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어요. 극방정식에 사인 세타가 들어있다면 언제나 좌우대칭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칭성 때문에 책에서는 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계산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요? 책과는 다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2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책처럼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두 개의 극방정식에 만나 생기는 교각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그리고 3 사인 세타를 같이 놓고 풀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같이 놓고 푸니까 넘기면 2배 사인 세타 이걸 먼저 쓸까요? 그리고 이퀄 1이죠.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사인 세타는 이퀄 2분의 1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값은 6분의 파이가 있죠. 그리고 사인 그래프의 특징상 파이에서 6분의 8 빼면 6분의 5 파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수히 많죠. 자, 이제 대략 그림으로 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타 이퀄 6분의 파이에서 교각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쭉 가서 세타 이퀄 6분의 5 파이에서 역시 또 교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교점이 놓이는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도형이 갖고 있는 대칭선으로부터 여기가 바로 세타 이퀄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에서 그로부터 가까이 있는 심장형의 넓이를 빼므로 해서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칭선으로부터 2배를 계산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배웠던 이 공식, 여기서 다뤘던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체 넓이를 에어리어 약자를 써서 A라 쓴다면 대칭선으로부터 2배, 원래 공식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각은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2분의 1 그리고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원입니다. 저걸 제곱을 해야 돼요. 3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심장형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빼서 d세타입니다. 그리고 2분의 2 서로 소거되고요.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얘네들 다 전개하니까 9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d세타예요. 자, 이들을 계산하니까 8 사인의 제곱인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은 그냥 계산할 수 없어요. 반드시 200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8 사인의 제곱을 바꿔야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00으로 바꾸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d세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소거하니까 4가 됐고요. 전개하니까 4에서 1 빼니까 3입니다. 한 번 더 쓸게요.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됐고 여기가 아까 4에서 1 빼니까 3이 됐고 4 그리고 코사인 2세타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을 적분하도록 하죠. 3을 적분하니까 3세타 될 것이고 4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2 사인 2세타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합산하면서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가 나와서 곱하기 4가 되겠죠. 2 곱하기 4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니까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간 6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야 돼요. 자, 이제 2분의 파이의 3배니까 2분의 3 파이. 요거 대입을 하니까 2분의 파이 2배니까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제로니까 할 필요 없고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그리고 다시 2분의 8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홀수몇 파이 제로죠. 요것도 대입하니까 제로가 됐네요. 이번엔 이제 요걸 대입한 걸 빼야 되겠네요. 6분의 파이의 3배니까 6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저 계산해야 되죠.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2배라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바깥에 빼는 거였잖아요. 6분의 파이의 2배니까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리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죠.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2배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거 서로 지워지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빼면 되네요. 그래서 2분의 3파에서 2분의 1파 빼니까 2분의 2파이 즉 파이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극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두 개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극방정식을 같이 놓고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교각을 구하는 문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개의 극방정식에서 이루어진 이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었고요. 앞서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극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잘 관찰한다면 분명히 시각적으로 봐도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같이 놓고 풀었을 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점점점 해놓은 거는 이런 값들에다 다 2파이 씩을 계속 더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이 두 개의 점은 계속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점은 분명히 그림상으로 보면은 교점인데, 그쵸? 파란색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가 만나고 있잖아요. 즉 심장형 그래프, 원 그래프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왜 연립해서 풀었는데 안 나올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극은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극은요, 사실상 이 위에 있는 R은 이퀄 3 사인 세타 입장에서 본다면 세타가 0일 때와 세타가 파이, 세타가 2파이 등등등 정수협의 파이를 지날 때마다 R은 0이 됩니다. 사인은 정수협할 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0일 때 0이고 한 바퀴 삥 돌을 때 여기 올 때 파일 때 0이거든요. 또 2파일 때 0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잘 들여다보면은 R이 여기 극에서는 R이 제로거든요. 이걸 풀어보면 여기도 이걸 풀어온 거거든요. 얘를 풀어보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본다면 세타는 2분의 3파이잖아요. 물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죠. 여기다 2파이만큼 계속 더하거나 빼면 돼요. 얘네들도 이제 더하거나 또 빼도 다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즉 R은 이퀄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이 심장형이 극을 지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고 봤더니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예요. 근데 원이 언제 극을 지나는가 봤더니 세타가 0이고 파일 때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그건 교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극에서의 교점은 다음과 같이 약소랍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면 그림이 딱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세타를 달리하면서 시차를 달리하면서 같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극에서의 교점은 비록 세타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세타에 대해서 R이 0이 되는 그래프들이라면은 이 극은 교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0이거나 또는 파일 때 R이 0이 되거든요.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0,0일 때도 0,8일 때도 다 극을 지나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0을 지나거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비록 지나는 각의 범위는 서로 다 다를지라도 다 같이 R이 0이 되거든요. 극방정식 R, 세타로 쓰잖아요. 그래서 제일 성분이 0이 됐기 때문에 극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각 세타가 다를지라도 R이 0이 되기만 한다면 극은 교점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극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는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연립방정식만 풀어갖고는 자칫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극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려고 할 때 그래프를 잘 활용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극곡선 R은 이퀄 코사인 세타는 4옆 장미선입니다. 그리고 R은 이퀄 2분의 1은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에요. 이렇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1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그로부터 거리가 1이고 이 파란색은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심장형과 정정합니다. 이 4옆 장미선과 이 원의 교점을 다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둘을 같이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같이 놓고 풀면 일단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볼 생각이에요. R은 이퀄 코사인 세타는 4옆 장미선과 그리고 R은 이퀄 2분의 1을 연립해서 풀어본다면은 코사인 2세타는 2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이 2세타라는 값이 3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2n파이면 됩니다. 즉 2파이를 더하거나 빼라는 얘기예요. 이때 n은 정수예요. 이때 n은 정수입니다. n이 0이면 그냥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n이 1이면 3분의 파이에다 2파이를 더하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양변에 2로 나눠버리니까 세타는 이퀄 6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입니다. 물론 n은 정수고요. 자, 이와 같은 세타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 이퀄 6분의 파이. 자, 그림사로 보면 세타 이퀄 6분의 파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를 보세요. 이게 각 세타가 6분의 파이입니다. 요 각이 6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R은 어떤 세타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2분의 1이니까 이 파란색 원과 이 보라색 4옆 장미선의 교점은 당연히 파란색 원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항상 R은 어느 점이든 간에 다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세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 6분의 파이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면요, 여러분들 책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2분의 1, 6분의 파이가 됐고요. 자, 요 점을 하나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대칭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다 물론 각을 계속 값을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6분의 6파이죠.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6파이니까 6분의 7파이. 그래서 6분의 7파이라면은 6분의 7파이면 여기쯤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이잖아요. 파이에다 6분의 8을 더했으니까 여기가 6분의 7파이가 되거든요. 6분의 7파이. 물론 R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점을 하나 구하면 요 점도 구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갖고 있는 위아래 대칭, 좌우 대칭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원도 대칭성이 있고 4옆 장미선도 대칭성이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점을 찾고자 할 때 역시 R은 2분의 1이고 세타는 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2파이에서 6분의 8을 뺀다 해도 되니까 우리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극좌표계에서 한 점을 나타내는 극방정식 표현, 극좌표 표현은 무수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2파이에서 6분의 8을 빼면 되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각이 6분의 파이라면 요 각도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근데 극추로부터 재야 되니까 이렇게 재야 되잖아요. 파이에서 6분의 8 빼니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8면 6분의 5파이가 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역시 R은 2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5파이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얘는 2분의 1, 6분의 7파이를 써도 되지만 2분의 1, 자, 요렇게 각을 잰다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재도 돼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게 대칭성이 있어요. 이 원도 요 y = x라는 직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는 세타 이퀄 4분의 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의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분의 파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3분의 파이라 쓴 거예요. 자, 요 점에 구해지면 요 점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분의 파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요걸 표시할 때 여전히 r은 2분의 1이고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8을 더 더하면 돼요.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8을 더하면 되니까 분모 문제에다 3을 곱하면 6분의 3, 6분의 1, 6분의 4가 되는군요. 약분하니까 3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점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됐죠? 나머지 두 점도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보다시피 8개의 교점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두 극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그림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손쉽게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연립방정식은요, 아주 간단한 해 몇 가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지 모든 해를 다 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림을 잘 활용해서 대칭성을 잘 이용한다면 손쉽게 나머지 모든 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사실 이 교점의 좌표 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이전에 또 다른 주제로서 호의 길이, 즉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 극방정식에서의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앞서 우리가 매개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 1대1 대응 관계로부터 x는 이퀄 r 코사인 세타였고요. y는 이퀄 r 사인 세타였었습니다. 그런데 극좌표계에서는 r은 이퀄 f 세타잖아요. 그래서 f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도 f 세타 사인 세타와 같이 됩니다. 마치 x도 세타만의 함수, y도 세타만의 함수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x, y 모두가 다 세타를 매개변수로 하는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세타를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만약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극방정식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마치 매개변수 방정식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되는 식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dx, d세타부터 먼저 구할까요?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dy d세타를 구합니다.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랭스 약자를 써서 그냥 L로 쓸게요. 여기도 좀 교재에도 대문자 L로 표시하였는데요. 그냥 L로 쓸게요. 자, 이제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인테그랄. 자, 매개변수 방정식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세타, 매개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루트, 그리고 dx, d세타의 제곱 플러스 dy, d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d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조금 전에 계산했던 식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되고 루트. 자, 이제 요거를 제곱을 해야 되죠. 이 식 전체를 제곱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제곱하죠. 여기다 마저 써서 계산할까요? f 프라임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 세타 사인 세타 이거에 제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f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f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그리고 d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루트.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각각의 4개의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배가 있고 플러스 2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배 플러스 2배를 잘 들여다보면 부가 반대니까 서로 소거됐지요. 남은 것은 4개의 제곱만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제곱들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 볼까요? 우리 얘부터 먼저 씁시다. f 세타의 전체 제곱,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 공통을 f 세타의 제곱을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니까 플러스 됐어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와 같이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있잖아요. 공통을 묶어내면 f'의 제곱이 공통이에요. f' 세타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D세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에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루트 F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세타의 제곱 D세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R은 이퀄 F 세타니까 한 번 더 바꿔서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R은 이퀄 F 세타니까 R 제곱으로 이 F 프라임은 뭘까요? 그렇죠. R은 이퀄 F 세타에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DRD 세타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공식이랑 이 공식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F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의 제곱 또는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 제곱한 다음에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 것을 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심장형의 길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심장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워도 되죠? 자, 심장형의 길이를 구하려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을 활용하도록 하죠. 인테랄.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세타 0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0부터 2파이까지 아시겠죠?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빙 돕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좌우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오른쪽 반을 적분해서 2배로 계산해도 됩니다. 또는 왼쪽 반을 적분해서 2배로 계산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가 세타 0부터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거든요. 그럼 오른쪽 반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은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라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2분의 3파이에서 계속 가면 뭐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가지 2분의 파이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계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굳이 계산한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그리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른쪽 반을 적분해서 2배를 하고 싶다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2분의 파이니까 그래야지 오른쪽 반의 곡선이 그려지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곡선을 구한 다음에 2배를 해도 돼요. 아니면 그게 좀 번거롭다 싶으면 차라리 왼쪽 반을 계산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알기 쉽게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럼 왼쪽 곡선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2배를 해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대칭성이 있을 때 대칭성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성을 꼭 쓰지 않아도 손쉽게 구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특히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접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대칭성을 쓰는 것이 좋아요. 자, 근데 이 문제 그냥 대칭성을 쓰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0부터 2파이,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예요.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R 제곱, R을 제곱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R 프라임의 제곱 이걸 미분하죠. 1 미분하면 제로이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이거의 제곱 D 세타입니다. 루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자, 이제 전기라니까 1 더하기 2배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D 세타입니다. 1 그 더하면 2가 되죠. 0부터 2파이까지 되고 루트 여기 2가 되고 2를 묶어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D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린 여기서 저자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가로열고 1만에서 사인 세타를 곱해서 정돈해서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식을 변형해서 계산할 때 특히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 때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인데요. 여기다 2 가로열고 1만의 사인 세타를 분모 분자에다 곱한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사인 세타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가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 사이에 2분의 3파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곱해서 변형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이라면 뭐 그런 전제 조건에서 변형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였다면 몰라도 이렇게 정적분일 때는 물론 부정적분도 그렇게 변형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할 때는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니까 임의대로 가정을 붙여서 문제를 편의상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식을 분모 문제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대칭성이 왜 중요한지를 또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다 보면 항상 이렇게 대칭성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 점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우선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면은 식을 바꾸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같이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분의 세타였다면 여기가 이거의 2배니까 여기가 그냥 세타가 돼요. 마찬가지로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은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배 그리고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분자는 2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2배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곱과 루트를 했으니까 여기가 양수만 되면 제곱과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얘가 양수만 되면 제곱과 루트를 벗겨낼 수 있으니까 루트 안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다면 제곱과 루트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 더하기 사인 세타로 돼 있으면은 좀 그렇죠. 이들은 이런 공식이 없거든요. 여기가 1 더하기 사인,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되는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같은 제곱 공식과 그리고 우리가 반각 공식을 할까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참고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자, 이들에 대한 전체 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해버리면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죠. 각각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세타든 간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배 그리고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죠. 코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신코는 뭐예요? 사인 200각이죠. 그래서 정도라니까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걸 쓸 수 있지만 이 루트 안에가 1 더하기 사인 세타로 되어 있다면은 요걸 쓰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면 가운데 마이너스라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대칭성 있으면 대칭성 쓰는 게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1 더하기 사인 세타는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죠. 이 식을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그리고 2가 있었고요. 1 더하기 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바꿔 집어넣으면은 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바깥의 제곱 d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고자 하는데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양수일 때만 제곱과 루트를 쉽게 벗겨낼 수 있고 만약에 음수라면은 그게 안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칭성을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여기서 잠깐 볼게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2분의 세타라면 세타가 여기서 참고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세타가 0부터 2파일 때 당연히 2분의 세타라면 0부터 파이예요. 그런데 2분의 세타가 0부터 파이 범위 안에 있을 때 1사분면과 2사분면일 때는 사인은 당연히 양수지만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가 0부터 2분의 파일 때는 코사인이 양수고
2분의 8부터 8 때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항상 양수도 아니고 항상 음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걸 판단하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루트가 쓰여져 있을 때, 즉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이점인지를 판단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설령 용이하다 할지라도 구간을 나눠서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예문은 대칭성 안 써도 그냥 쉽게 구해지는 예문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항상 대칭성을 염두에 두고 몇 배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꼭 그런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0부터 28까지를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여기는 플러스인데 요거는 때에 따라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구간을 나눠 써야 돼요. 0부터 파이하고 8부터 28까지로. 그럼 적분을 두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대칭성을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플러스 2분의 8까지의 2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왜 대칭성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는지 이해됐죠? 항상 곡선의 길이 구하려고 할 때마다 이 루트 문제가 있어서 항상 대칭성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와 같이 2배로 다 계산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리고 2배를 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각의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조선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다시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세타이 같이 되죠? 그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4분의 파이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 얘도 또 마찬가지가 되긴 됐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는 사인은 음수예요. 왜냐면 4사분면이니까. 하지만 코사인은요. 4사분면과 1사분면 사이에서 항상 양수니까 이건 양수예요. 얘는 음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대칭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서 얘네들이 둘 다 합친 것이 양이점인지가 불분명하다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여기가 2분의 8을 할게요. 여기가 0이고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사인의 그래프는 요게 4분의 8을 그린 거예요. 지금 미리. 자, 노란색이 사인 그래프예요. 여기서 말하면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코사인 2분의 세타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려본다면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이 됐어요. 이게 코사인 2분의 세타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됐을 때 코사인은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저 그려지겠죠. 그리고 사인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번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었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림을 보니까 명백하게 구별이 가능해졌네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그래프가 항상 코사인 그래프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얘네들은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잖아요. 이게 비록 마이너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일부 구간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식 전체는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니까 결국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곱과 루트로 벗겨낼 수 있게 됐네요. 제곱과 루트로 벗겨냈는데 여기는 루트 2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2루트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제곱과 루트로 벗겨냈으니까 여기 남은 것은 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또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이제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걸 지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은 2루트2가 되고, 자, 이걸 적분합니다. 사인의 부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2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됐고요. 코사인의 부정적분이니까 2배 사인 2분의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이고 합성하면서 안에 것도 미분하면 2분의 1 나와서 지워져서 마이너스 2 코사인 2분의 세타의 도함수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2 사인 2분의 세타의 도함수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려고 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2가 공통이니까 묶어낼게요. 그러면 4루트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있고요. 플러스 2 나가버렸어요. 사인 4분의 파이가 있고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이론하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인데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인 4분의 파이가 됐어요. 이해됐죠? 원래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인데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가 되니까 4루트2가 돼 있고 2배 사인 4분의 파이입니다. 사인 4분의 파이가 2번 나왔습니다. 자,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4루트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 정돈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죠. 2, 4, 8 이와 같이 돼서 이 심장형 둘레의 길이는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 길이는 8입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뭐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곱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분모 문제에다 루트 2 가로 열고 1만 사인 세타를 분모 문제에다 곱해서 식을 변형해서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분모가 불능이 되는 점을 갖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극방정식의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는 무심코 그냥 미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y = fx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r은 이퀄 f 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y = fx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다음 같은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의 원리를 이용해야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극방정식 R은 이퀄 F 세타꼴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 1:1 대응관계로부터 X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밑에다 써볼까요? X는 R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R은 이퀄 F 세타니까 다시 쓰면 F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또한 Y는 이퀄 R 사인 세타예요. Y는 이퀄 R 사인 세타인데 자, 이제 R은 이퀄 F 세타와 같이 되어 있고 코사인은 여기는 이제 사인이죠. R 대신에 F 세타를 집어넣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X는 F 세타 코사인 세타, Y도 F 세타 사인 세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걸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직교좌표계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직교좌표계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 dy dx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평면상의 그래프이니까 dy dx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 보다시피 dy dx예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dy dx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얘는 극방정식입니다. y는 이퀄 fx꼴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r은 이퀄 f 세타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방정식의 미분법, 다시 말해서 x도 세타만의 함수, y도 세타만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앞서 배웠던 것처럼
dy d 세타 매개 변수를 세타로 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dx d 세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고, 얘네들은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결국은 고백하는 미분법을 적용해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f 프라임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입니다.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y를 세타에 대해서 이 반대로 써놨군요. 선생님이 정정합니다. 밑에는 x를 세타인데 무심코 이걸 갖고 계산했네요. 정정합니다.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를 갖고 계산했었어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을 해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물론 분모는 0이 아니란 가정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를 세타에 대해서 이게 y 이퀄 f 세타 사인 세타니까 이제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극방정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직교좌표에서는 그냥 도함수만으로도 문제가 풀렸었지만 극방정식은 보다시피 이렇게 매개방정식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얘가 극방정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자, 그래서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 공식에다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문을 하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는 극에서의 접선을 구한다라고 해볼까요? 자,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극에서의 여기 가운데 있는 극점이죠. 극을 지나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극을 지날 때는 극을 지날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극이 갖고 있는 특징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극은 어떻게 돼요? r은 이퀄 제로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극방정식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r이 제로일 때 바로 그 시기 극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r은 이퀄 f 세타였기 때문에 극에서는 r이 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r이 제로이니까 즉 f 세타가 제로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 0이에요. 얘가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f'분의 f'. 이건 0이 아니라 가정하고요.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해버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dy dx는 극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r이 제로니까 이게 사라지고 약분해버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극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 세타입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미분적분학 교과정 앞부분 직교좌표기에서도 dy dx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그래프를 아무나 하나 그려놓고 봤을 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요 그로부터 이루는 각이 알파를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곧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와 같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와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dy dx 즉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와 같은데 이 알파를 이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로 놨다면 잘 보세요. 서로 비교해보면 알파가 곧 세타와 같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타가 곧 의미하는 바가 극에서의 접선은 보다시피 극에서의 접선은 이 세타 값에서 접선이 바로 극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그렸던 사엽장미선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엽장미선은 극을 여러 번 지나죠.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와 세타 이퀄 4분의 3파이는 자연스럽게 이 극을 지나게 되는 세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관계식으로부터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를 했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이 식이잖아요. 실제로 극에서 따지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극을 지나는 직선과 x축과 이루는 각,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극축과 이루는 각이 바로 세타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해됐죠? F세타가 제로일 때 극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잡한 식은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극이라는 제한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예문인데요. 심장형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 조금 전까지 그렸던 그래프지요. 하트 모양으로 생겼던 그래프고요. 하트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세타 이퀄 3분의 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문에 대해서 수평 접선과 수평,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수평으로 접선이 그려지는 수평 접선과 수직 접선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되는 점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극과 극축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심장형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죠. 자, 우리가 근데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세로축과 이런 음의 X축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략 다음 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자,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이와 같은 그래프인데요. 세타 이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 정도 되겠죠.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요 한 점에서 말 그대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앞서 극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살펴봤었죠. 다음 같은 공식을 우리가 앞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극방정식은 R은 이퀄 F세타가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도함수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도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함수식을 여기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y dx는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이 f'을 맞아서 여기다 써본 다음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1 플러스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본 결과, 자, 여기 f'은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 써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f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인 세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부분을 계산할까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f 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이 식에다가 세타 이퀄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1번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풀이 1번입니다. 자, 풀이 1번은 세타가 3분의 파일 때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이 위의 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y dx는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도함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세타가 3분의 파이면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 됐어요. 1 플러스 여기 똑같은 것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잘 들여다보면 얘는 2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고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통분이 가능하고요. 전개할까요? 통분하면 2가 되죠. 2 루트 3입니다. 그리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인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분자도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계산하도록 하지요.
자, 요거는 2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에요. 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로 통분하고, 그 다음에 루트 3, 그리고 플러스 2 전개하니까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3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번분수 약분되어 있죠. 정돈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 자, 분자는 2 더하기 2 루트 3입니다. 2 더하기 2 루트 3인데요. 자,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위아래씩 서로 소거되네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본 결과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세타 이퀄 3분의 파이에서 R은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본 결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다시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네요. 자, 1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번 문제는 수평 접선과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는다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함수 극방정식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 공식에다가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점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자, 여기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전개하면 여기도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래서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세타 남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것이 0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라서 묶어낼 수 있죠. 코사인 세타 묶어내니까 2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2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이 0이거나 또는 뒷부분이 0이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경우의수를 나눠본 결과, 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다라고 놓고 풀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은 2분의 홀수배 파이에서 항상 코사인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등등등 이런 값들에 대해서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인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파도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기가 이 초록색 수평선이 2분의 1일 될 때 그때 요 값이 6분의 파이죠. 그 요 값은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기쯤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인데요. 그렇게 되는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요 간격이 6분의 파이라면 요 간격도 6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거든요. 사인은 항상 정수의 파이에서 0을 지납니다. 그래서 파이에다 6분의 8 더하니까 6분의 6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7파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6분의 7파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간격이 6분의 파이가 되듯이 그림의 대칭선으로부터 여기가 2파인데 2파에서 6분의 8을 빼니까 요 위치는 6분의 11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1파이 그리고 6분의 7파이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그리고 이런 값들에다가 2파이씩 계속 더하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분자 0이 되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또한, 여기다 또한이라 쓸까요? 이걸 왜 조사하려고 하냐면요. 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분자는 0인데 분모가 0이 아닌 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평 접선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점에서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은 분모는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아니다 놓고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소분의 상수권은 무한대로 가고 접선의 길기가 무한대라면 접선의 길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접선을 갖는 점을 구하려고 할 때 분자는 0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점, 수직접선을 갖는 점을 구할 때 분모는 0이지만 분자 0이 아닌 점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문을 풀다 보면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분자도 0이고 동시에 분모도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점은 자연스럽게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부정형이 극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형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로피타 정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로피타 정리를 통해서 이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의 부정형의 극한이 만약에 무한대가 나와준다면,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면 세워져 있다는 얘기니까 수직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무한소분의 무한수에 로피타 정리 적용하니까 0이 나왔더라. 그러면 수평접선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0이나 무한대 이외에 다른 값이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원했던 수평접선, 수직접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건 논의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번호를 좀 붙여볼까요? 1번 분자 0이 되는 값, 두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점들을 다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조금 전에 분자 0이 되는 값들은 요 값에서 분자 0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따로 또 조사를 해볼 것이고, 그렇게 되는 점들과 서로 비교를 할 겁니다. 분자는 0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그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분모가 0이 되지만 분자 0이 되지 않는 점은 수직접선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역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여기 나와 있죠. 요 식입니다. 요 식을 잘 보면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의 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그런 세타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2배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만 곱한 것 뿐이에요.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제로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군요. 주어진 식은 2, 1, 1,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자, 실제로 검토를 해볼까요? 2배 사인의 제곱 플러스 2배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개 곱해서 0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계산해 볼까요? 앞부분이 0이거나 또는 뒷부분이 0이면 되죠. 자, 앞부분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뒷부분이 0이 되는 값,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값은 이 앞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미 그려놨던 그림을 활용하도록 하죠. 이 노란색 실선은 사인 세타의 그래프인데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 파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세타 값은 세타는 6분의 파이와 그리고 6분의 5 파이,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여기다 2파이씩 더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도 세타 값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타의 범위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0부터 2파이 범위 중에서 2분의 3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이퀄 2분의 3파이가 있고요. 역시 이 값에 플러스 2파이를 계속 더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2파이를 계속 더해도 돼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파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 결국은 전부 다 EN파이, N은 정수라 본다면 그만큼을 더하면 무수히 많은 이 방정식의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분자 0이 되는 값은 이런 세타 값이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이런 세타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자 0이 되는 값에서 혹시 그 점에서 분모가 0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일 때는 분자 0이 되죠. 2분의 5파일 때도 분자 0이 되는데 여기 안에는 그런 값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분의 7파이나 6분의 11파이는 분자 0이 되지만 이런 값들을 잘 살펴보니까 분모가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값들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이네요. 2분의 파이나 6분의 7파이나 6분의 11파이 등은 분자는 0이 되지만 요 안에서는 분모는 0이 되진 않죠.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묶어놨던 요런 값들은 분자 0이 되는 값이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수평접선을 가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분의 5파이는요. 여기다 2파이만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2파이만 더하면 만들어지니까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도형 안에서 0부터 2파이 범위 안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와 있을 때 이렇게 수평접선을 갖고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다시 6분의 파이만큼을 더 더한 것이 6분의 7파이예요. 그게 어딘가 하고 봤더니 파이가 여기잖아요. 여기다 6분의 파이만큼 더 오니까 여기쯤입니다. 그리고 파이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여기쯤에 왔을 때 여기가 바로 6분의 7파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각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온 각은 6분의 7파이예요. 자, 그래서 세 군데에서 수평접선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를 지날 때 수평접선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수직접선을 갖는 경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모는 0이지만 분자 0이 아닌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은 우리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번엔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죠. 저기다 그림을 같이 덧붙여서 그리려고 하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 보면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분모는 0인데 그 중에서 분자 0이 되지 않는 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일단 두 개만 생각할게요. 요 두 개는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점에서 수직접선을 갖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타의 걸 6분의 파이라면 각이 여기 6분의 파이 요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요. 요 정도에서 접선을 그어보니까 정말로 수직접선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6분의 파이라면 이게 그래프가 좌우대칭이 되는 그래프거든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죠. 그 정도 되는 지점에서도 역시 수직접선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엔 세 번째예요. 분모도 0이 되고 동시에 분자도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바로 2분의 3파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2파이씩 더한 거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한 그래프 안에서 한 평면 안에서 계속 중복되니까 사실 이 뒤에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파란색 세 군데에서는 수평접선, 초록색 두 군데에서는 수직접선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됐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에서는 분모도 0이고 동시에 분자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모도 0, 분자도 0,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거든요. 이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의 극한값이 혹시 0으로 가는지 혹시 무한대로 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수평접선, 무한대로 가면 수직접선,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다른 어떤 값이 나오면 그냥 임의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평접선이나 수직접선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되는 이 세타의 걸 2분의 3파이에서 우리는 이 극한이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돼서 부정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리미트 세타가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지는데요. 잘 볼까요? 2분의 3파이면 여기를 말합니다. 27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2분의 3파인데요. 잘 보면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지는, 즉 2분의 3파이가 되기 전에서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지니까 좌극한을 따져보겠습니다. 2분의 3파이의 좌극한, 그리고 더불어서 2분의 3파이의 우극한도 조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dy 세타, 이 도함수에다가 2분의 3파이의 좌극한을 계산한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 같이 됐을 때, 자, dy 세타는, 자, 이제 요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분자 부분은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 됐었죠. 코사인 세타와 그리고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었고요. 자, 분모도 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과 사인 세타 플러스 1로,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1을 먼저 쓸까요? 그리고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뭐 나중에 써볼게요.
모양이 얼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잘 위아래를 보기 좋게 배열한 것 뿐이에요. 구분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2분의 3파이를 극한을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2분의 3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 분수식이 부정형이 됐던 요인은 바로 자 이제 세타 2분의 3파이면 여기가 0이 됐죠.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사인은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 아까 그래프 봤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식 전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1일 뿐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극한이 직관해서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왜냐면 코사인은 2분의 홀수의 파에서 0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2분의 3파에서 마이너스 1인데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이게 0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형이 됐던 요소는 바로 얘네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구해지는지를 볼 것입니다. 즉 극한이 구해지거나 또는 판단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극한이 만약에 구해지거나 또는 판단이 된다면 요거의 극한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의 곱으로 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만 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분의 3파이의 좌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로피탈 정리 적용할 겁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돼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세타가 2분의 3파이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사인 세타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요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0이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1이죠. 확인해 보니까 분모는 0에 가까워지고 분자는 1인데 앞에 말했으니까 마이너스 1. 무한수의 역수꼴이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군요. 확인해 본 결과 이 앞부분 빨간색 네모 부분은 극한이 판단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이잖아요. 양수값을 양의 상수값을 곱했어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3분의 1꼴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쓴 것뿐이에요. 이거 해봤자 당연히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 말은 이 미분계수가 즉 접선의 기울기를 세타가 2분의 3파이에 자꾸 가까워질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워져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세워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좌우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조금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들어있으면 항상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대칭선으로부터 이제 보다시피 2분의 3파이의 왼쪽에서 즉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갈 때 좌미분계수 값이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였다면 이번에는 2분의 3파이보다 큰 상태에서 되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시 그래프의 좌우 대칭성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근데 플러스 무한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직접선이 생기는구나. 뾰족한 첨점이긴 한데요. 무한대가 되어가지고 수직접선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뾰족한 첨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단지 그래프의 특성상 무한대니까 세워져 있다. 그래서 수직접선이라 말한 것뿐이고 미분 가능을 물어봤다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이 세 군데에서. 얘네들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자형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세타권 3분의 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수평접선과 세 군데, 수직접선 세 군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은 그 기울기는 구했는데 그러면은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겁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직교좌표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기울기란 말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기울기는 dy dx를 구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y-y 좌표. 요즘의 좌표가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세타가 3분의 파이죠. 각은 여기다 3분의 파를 넣어요. 그러면 r은 1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r은 결과적으로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 r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극좌표계 r 세타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 얘기고요. 자, 이것을 대응시키는 xy 좌표계로 바꿔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xy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는 r 코사인 세타잖아요. r 코사인 세타니까 r을 계산해 본 결과 3분의 파일 때 요거였었으니까 2분의 이거 통분할게요. 2 더하기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죠. 세타 3분의 파니까 코사인 3분의 파는 2분의 1이죠. 두 개 곱하면 x좌표는 4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라 쓰면 됩니다. 이해됐죠? 같은 방법으로 y좌표도 여기다 쓸게요. y는 이퀄 r 사인 세타와 같이 되고 역시 r의 값은 이거니까 통분하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네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4분의 전개하니까 2 루트 3 플러스 3이죠. 그래서 y좌표는 여기다 쓰면 되네요. 4분의 2 루트 3 플러스 3이라 쓰고요. 이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으면은 이렇게 xy 좌표로 다 환원시킨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y 좌표 4분의 2 루트 3 플러스 3 y 좌표 이퀄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 x좌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xy 좌표로 다 환원시키면 y 좌표 이퀄 기울기 가로 열고 x x좌표 가로 닫고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